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합이음 가수 포도 첫 강의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상품 내용 중에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큰 제목 중에 계약 인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 지역입니다. 포도 수확 감소 보장은 전국에 가입이 가능하네요. 자,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도서 지역, 섬 지역이죠.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기선 운항이 되지 않는 곳은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전에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한번 연료교 부분, 전기선 부분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죠? 아무래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섬 지역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가구도 되지도 않는데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만일에 전기선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한 손해평가 조사를 하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루 손해평가 한 번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 아무래도 신속한 손해평가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도서 지역은 제외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입니다. 보험 가입 자격은 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합 가수가 거의 동일하게 비슷합니다. 밭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이 부분은 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자여야 되고요. 농업인도 되고 농업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 육하원칙에 대입해서 하면 좀 더 쉽다고 했죠.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적인 영농 방법으로 누가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다. 그리고 그 경작자는 가족 명의로는 가족 등의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하고요. 임대를 했으면 임차농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소유주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가능하다고 했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가능하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꼭 대리만 가능합니다. 동의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보험 가입 기준에는 항상 최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했어요. 큰 단위가 무방법세에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인데 대부분 종합가수는 다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콩, 옥수수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고요. 거기에서 고추는 제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은 벼, 밀, 앞으로 추가되는 보리, 메밀 이런 것은 5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보험이 가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리 동에 있는 가수원 중에서는 내가 보험 가입이 200만이 안 돼도 묶을 수가 있는데요. 가령 A 가수원과 B 가수원이 같은 리에 있다고 했을 때 A 가수원이 100만 원이고 B 가수원이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가수원으로 해서 가수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이것은 두 개까지만 묶을 수 있지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수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해서 묶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육회 시험 때 손해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A 플러스 B, C 플러스 D E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각각 조건을 주고 막 결정하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아주 쉽게 나온다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가수원별로 주고 가입이 가능한 가수원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과수원 구성 방법입니다. 과수원은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필지하고 상관이 없고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고요. 이건 역시도 한 덩어리 개념으로 이렇게 가로치기 해서 육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약자 1인이 다른 품목, 두 개의 다른 품목을 가입할 때는 별개의 계약으로 처리한다고도 한 거는 한번 또 말씀드렸었어요. 과수원에 내가 A 가수원에 내가 사과도 있고 배도 있어요. 그럼 품목이 서로 다르죠. 이것은 같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대로 보험에 들고 배는 배대로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감은 똑같은 감이니까 단감, 떫은 감은 같이 섞여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에도 각각 품목이 다르게 되니까 각각 들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는 저희가 보험의 목적이 세 가지였어요. 과수, 포도도 맞았고 비가림 시설도 있었고요. 포도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면 비가림 시설에 대한 가입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자, 그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가림 시설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씌워지는 이렇게 비닐 형태로 씌워져 있는데요. 이 윗부분만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 구조체 이렇게 세워진 부분이 구조체가 되겠고요. 위에 부분이 피복제가 되겠죠. 구조체하고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비가림 시설은 최소 가입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수는 가입 금액이었어요. 금액이었는데 비가림 시설은 면적이라는 거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최소 가입 면적 나오는 게 뒤에 가면 또 나오는 품목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비가림 시설을 배우는데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원예 시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원예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원예 시설 중에서도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 단가가 있겠죠. 이런 걸 그죠? 시설 단가라고 하죠. 그죠? 단가에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설 단가가 18,000원이네요. 메다당. 자, 포도의 시설 단가는 18,000원이라는 거. 나중에 저희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을 포도 외에도 배울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 대추, 참다래가 있습니다. 네, 시설 단가가 다 다릅니다. 포도는 18,000원인데요. 대추는 아무래도 좀 더 키가 크다 보니까 구조체나 이런 재료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추는 19,000원이고요.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였잖아요. 자, 비가림 시설은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130%가 되네요. 그죠? 최소 가입 금액은 그러면 80%가 될 거고 최대 가입 금액은 130%가 되겠네요. 10% 단위로 쪼갤 수 있고요. 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 관할 농협에서 다 인수하고 하나의 농협에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모든 품목별로 인수제한 목적물이 다 있어요.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제가 이거 약자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하일기, 입희중복도도 해서 입희중복도도 부분이 더 있었는데 대부분의 과수는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하일기 요 부분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고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인수 제한이 있습니다. 비가림 폭이 2.4여야 되고 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네요. 동고는 3m네요. 그리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비가림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자 비가림 시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포도 비가림 시설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우스는 전체가 다 옆에까지 다 이렇게 비닐이 쌓여져 있잖아요. 쌓여져 있는데 비가림 시설은 이렇게 윗부분, 천정 지붕 부분만 이렇게 비닐이 쌓여져 있고 이렇게 구조체 이렇게
구주체들은 이렇게 셋파이프 형식으로 구조체는 다 세워져 있죠. 이런 걸 구조체라고 윗부분을 피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된 이 폭을 동고라고, 비가림 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가림 폭은 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리고 동고는 이 높이죠. 지붕까지 이 높이예요. 그죠? 동고는 3m, 좀 더 높네요. 그죠?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금수저 홍가시판 용농활기의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금액은 200만 원 이상, 수령은 3년 이상이네요. 식재된 해의 1년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수원에 3년짜리를 가져와서 심었다 하더라도 그 해에는 1년이 되는 겁니다. 품목 혼시가 안 되고요. 자, 가입 직전 연도에 역병, 궤양병이 있어서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 20% 이상이 고사하면 안 됩니다. 고사해서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하는 과수는 안 되는데 20%가 안 됐다 하더라도 20%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고사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수 제한입니다. 이 단서 부분은 혹시나 우리가 단답형 문제에서 OX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 미만일 때 이런 거 제거하지 않았는데 인수 가능 이렇게 돼 있으면 가이가 되겠죠. X가 되겠죠. 그죠? 또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했을 때 인수 제한, 전정, 비배관리, 품종갱신 잘못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도 인수 제한입니다. 시험 연구 안 되고요. 시험 연구 안 되는 건 뭐하고 연결되면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하고 연결되죠. 무조건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수원에 있는 전체 나무를 다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안 됩니다. 하천부지 안 되고요. 과식돼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둬야 될 거는 친환경 재배 가수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친환경 재배 가수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친환경 재배 가수원인데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하게 날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현저하게를 빼버리고 OX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 차이가 현저하게 날 때 친환경 재배 가수원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금수전, 홍가시판, 용농하일기에 친환경과 비가림폭 동구에 관한 시 추가되어 있다는 것.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표준 수확량, 그 평년 수확량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통칙에서 배웠던 인수 수확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을 이해하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저희가 통칙에서 배웠던 표준 수확량은 저는 이렇게 앞글자를 이렇게 따서 외웠었는데요. 재비배, 재배 방식, 비배 관리, 재배 환경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에요. 이게 우리 가수원의 그 수확량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농진청이나 통계청 자료 등 연구 결과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표준 수확량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거의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평년 수확량은 5년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요. 표준 수확량이랑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횟수 내가 몇 회 들었는지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값이 그 평년 수확량이고 우리 가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평년 수확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평년 수확량에서 50에서 100%로 가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죠. 평년 수확량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해율을 그 계산할 때 제가 평수 미평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평수 미평. 자, 평년 수확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피해율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감수량 상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실은 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에 평년 수확량,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자,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을 그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이고 우리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 나오면 가입 수확량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 50에서 10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 거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 거예요. 그죠? 자,
물론 가입 면적, 품종, 재배 방식 등 계약 내용 변경으로 평균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가입 수확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평균 수확량이 늘어났다면 가입 수확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통칙에서 저희가 표준 수확량을 방금 배웠었고, 지금은 품목별로 보면 표준 수확량의 개념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도는 지역,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같고요.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 조건에 따라서 예상 수확량을 결정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계속 지수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 수령. 그래서 지수, 재과, 지수, 재가 이렇게 외웠더니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자, 산출 방법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 포도는 면적을 곱하네요. 자, 우리가 저가전 종합 위험에서는 그 해당 그 나무의 표준 수확량에 가입 나무 수를 곱했어요. 수를 곱했는데, 자, 포도는 면적을 곱해요. 자, 품목별로 주수를 곱하는 품목이 있고 면적을 곱하는 품목들이 있고 그래요. 면적을 구하는 대표적인 품목이 지금 포도입니다. 그럼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수는 그냥 수칩 내 가입 주수만큼 곱하면 되는데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주간거리와 열간거리와 내 나무 주수를 곱한 게 면적이 되는 겁니다. 주간거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거리를 주간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간거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무하고 이쪽 아래로 내려가는 나무 사이 이걸 열간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곱하고 주수를 곱한 게 면적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주간거리, 열간거리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측정 방법을 보면 이 전체 하나를 일항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과수원의 표본 일항을 선정하는데 전체 일항의 30%까지 수준으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한 일항단 연속되는 4개 나무라고 했어요. 4개 나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세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나무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까지 요렇게 해도 되고요. 나무 5그루 해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주간거리 사이와 사이에서부터 사이와 사이까지 해서 나무를 하나, 둘, 셋, 4그루가 되죠. 그럼 이게 주간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연속되는 4개 나무의 주간거리와 열간거리, 이 열간거리죠. 그죠? 를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는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는데 평균을 내고는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매대로 입력을 한다고 돼 있네요.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표본 일항은 전체의 30%고요. 한 일항당 연속되는 4개 나무입니다. 4개 나무의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평균으로 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사용한다는 거. 4개니까 4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주간거리 같은 경우는 4개에 또 3개 일항이 있다면 12개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줘야 된다는 거. 이게 기출문제 2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또 보정계수도 있고 조금 이거 지금하고는 달랐는데요. 뭐 보정도 넣고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우선 조금 지금식으로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바뀐 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 빼버렸고요. 포도 품목의 표준 수확량 산출식을 쓰고 주간거리 측정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고요. 그럼 표준 수확량 산출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이렇게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면적을 곱한 것이다 라고 적어줘야 될 거고요. 주간거리 측정 방법은 자 면적 요 부분도 적어주면 좋겠죠. 적고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인데 주간거리 측정 방법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표본 일항 선정을 하고 한 일항당 연속되는 4개 나무 주간거리 측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조사된 주간거리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메타로 입력 이렇게 적으신 분은 5점을 받았겠죠. 그죠?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다음은 평년 수확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가전 종합 위험에서도 배웠었는데 만일에 내가 그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규 과수원이면 나의 옛날 그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거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평년 수확량 결정할 때 표준 수확량의 100%로 평년 수확량을 결정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종합위원 포도도 똑같습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표준 수확량의 100%를 내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표준 수확량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확량이라고 했고, 평년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 내 과수원의 수확량이에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상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건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 제의가 없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기후에서 이런 수확량이 나온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에 보통 제의가 요 정도는 있어. 평년 수준의 제해. 그러니까 제해도 그 정도 있고 기후도 평년 수준의 기온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평년 수준입니다. 평년 수준의 요 정도의 기후이고 요즘 그 평년 수준의 영농 활동을 했고 제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한 가정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결정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할 용은 자, 피해율을 산정할 때 평수 미평으로 하기 때문에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맞죠. 자, 자연재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도 있다는 거. 그리고 5개년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죠? 자, 표준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이죠.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이 산정된다고 했어요. 신규 과수원은 표준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는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표준 수확량 값을 주면 바로 그것을 평년 수확량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인데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A, B, C, D까지 있다고 했는데 D가 나오는 것은 저가전 종합이온과 벼라고 했어요. 나머지 모든 품목은 A, B, C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이 거의 다 같습니다. B 여기도 같네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E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곱하기 B 나누기 C인데 각각 A, B, C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네요. 과거 나이 데이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 5년치 가지고 5년에 뭐 5년을 다 들었다가 하면 5를 나눠줄 거고 그죠? 3년만 들었다가 하면 3을 나눠주는 게 되겠죠. 자,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네요. 자, B는 표준 수확량인데 내 데이터가 만약에 내가 5년치를 내가 다 들었다고 하면 해마다 연도별로 그 해의 표준 수확량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죠? 이 표준 수확량을 자, 내 그 가입 횟수만큼 내 과거 수확량 산출 횟수만큼 나눠준 값이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자, Y는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요거는 2020년도에 업무방법서에 전부 다 이렇게 통일됐습니다. 자, 모두 Y가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가입연도, 가입 횟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저가전 종합이용과 복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21년도에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모두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로 되어 있다는 거. C는 금년도 표준 수확량입니다. 자, B가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었죠. C는 금년 표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금년 표준 수확량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자, 공식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이 공식의 틀이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A, B, C, Y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계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공학용 계산기로 한 방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저가전 종합이용 같은 경우는 과거 저가전 저가 착가량을 이렇게 그냥 바로 수치로 줘버립니다. 줘버리지만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수확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5개년 중에 3년 이상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최저치 하나를 뺀다고 했어요. 이건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같습니다. 최저치 하나를 빼주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수확량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의 표준 수확량을 1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제의가
재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과거 수확량을 이제 결정할 때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재해가 무사고였을 때, 재해가 없었을 때는 표준 수확량과 그 평년 수확량의 1.2배 중에 두 값 중에 큰 값을 그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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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배 해마다 재해가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내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50%까지만 그 탄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초과했을 때는 15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가구 수확량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구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수확량은 5년간 수확량의 횟수라고 산출연도 횟수라고 했어요. 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우리 가수원에 발생하지 않았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자, 제가 방금은 그 표준 수확량, 뭐 평년 수확량 1.2배에 큰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도와 지금 복숭아가 다릅니다. 모든 종합 가수들이 그 과거 수확량 데이터가 없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수확량 조사를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1.2배 중에서 큰 값을 결정을 하는데 포도하고 복숭아만 유일하게 무사고 시에는 조사한 착가수에다 평균 가중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수원에 조사한 착가수가 나는 이런 조건을 줍니다. 10,000개였는데 가중이 500g이라고 따로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 조건을 주고 자, 무사고 시에 이제 가구 수확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조건 주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푸시면 되고요.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포도하고 복숭아가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100%를 다 반영해서 평년 수확량 산출 시 최대한도로 미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 말은 요 앞에 평년 수확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은 거예요. 평년 수확량 50%보다는 크고 그때는 조사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자, 조사 수확량이 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다.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평년 수확량이 1000kg고 조사 수확량이 내가 400이라고 한다면 평년 수확량의 50%가 500이잖아요. 500보다도 지금 조사 수확량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럼 너무 적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인 평년 수확량 값이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50% 값을 평년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으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것도 계약자한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자,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작다면 조사 수확량이 될 거고요.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작다면 평년 수확량의 50%가 과거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요건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넣어놨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험금 산정 시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평년 수확량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거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자,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에 평년 수확량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 미평입니다. 그죠? 평년 수확량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수원은 평년 수확량이 2,000kg예요. 이 가수원은 1,000kg입니다. 하지만 감수량은 똑같이 수확량은 똑같이 500이라고 해볼게요. 미보상 감수량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율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다시 평년 수확량을 나는 이 평균이 2,000kg일 때는 75%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평년 수확량이 1,000kg라고 한다면 50%가 나오죠. 당연히 피해율이 높은 곳이 보험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것처럼 보험금을 산정할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평년 수확량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 보는 이제 예시 문제입니다. 우선 아직 21년도가 안 됐지만 21년도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그죠? 21년도치 평년 수확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하고 19년도는 가입을 안 했어요. 가입을 안 한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가입 표시를 하고 제외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과거 수확량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과거 수확량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에서 자, 조사 수확량이 지금 더 적어요. 평년 수확량이 더 크죠. 자, 평년 수확량이 50%보다도 조사 수확량이 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수확량은 어떤 거요? 조사 수확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과거 수확량 값은 6천이 됩니다. 자, 2018년도 볼게요. 3,400의 평년 수확량은 7천입니다. 평년 수확량의 50%, 즉 3,500보다 3,400이 적잖아요. 적은 금액이죠. 그러면 그때는 평년 수확량의 50%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러면 3,500이 되겠죠. 2018년도는 3,50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입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2020년도 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크고 평년 수확량보다는 적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 수확량이 6,600이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6,000, 2018년도 3,500, 2020년도 6,600입니다. 자, 5년 가입 그 가수원 중에 3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는 최저치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3,500을 제외해야죠. 그러면 6,000과 6,600이 됩니다. 3,500을 제외했기 때문에 Y가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평균을 내면 6,3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 산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곱 C 나누기 B예요. 그죠? 자, A 값입니다. 먼저 A 값은 6,300이 나왔어요. 자, B 값이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B 값은 산식에서 제시를 해줬네요. 바로 7,500을 대입을 하고 다시 A값 6,300 그대로 들어옵니다. 1 마이너스 자, 네, 그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 여기 과거 수확량을 구할 때는 최저치를 하나 뺐기 때문에 2년이지만 실제는 몇 년입니까? 1, 2, 3, 3년이죠. 그래서 이때는 3년을 사용합니다. 자, 3년. 그리고 자, 조건에 금년도 표준 수확량과 그 값은 줬어요. 그죠? 금년도 표준 수확량 값이 줬고 또 조금 계산하기 제가 편하라고 7,500, 7,700 똑같이 적어놨어요. 자, 금년도 표준 수확량 분의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7,500 나누기 7,500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이 1이 나왔어요. 그죠? 자, 3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오나요? 그래서 1에서 빼면 0.4가 되고 자, 이 부분 빼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 수확량이 6,780이 나옵니다. 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죠. 요럴 때 공학용 계산기를 쓰면 한 방에 바로 풀어지고요. 일반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꼭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유념해서 풀어야 됩니다. 곱셈을 먼저 해줘야 되죠.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더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가로 뒤에 있는 대가로 뒤에는 이 부분을 곱해줘야 됩니다. 일반 계산기는 순서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순서대로 푸셔야 되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가로 넣고 가로를 열고 닫고 할 때 가로의 개수를 연 개수와 닫은 개수가 똑같게 맞춰줘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평년 수확량은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공학용 계산기에서 괄호의 개수입니다. 대괄호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요 대괄호를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문제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만 가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답이 산으로 간다는 거. 항상 공학용 계산기는 가로 연 개수와 닫은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만 유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사고시는 조사한 차가수의 평균 가중이라는데 지금 무사고가 없습니다. 그죠? 무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처음으로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라 무사고는 듣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그 품목을 할 때 다음에 이제 복숭아도 배울 건데 복숭아도 무사고시에는 조사한 차가수에서 평균 가중을 곱하거든요. 그때는 한번 무사고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연도 5년이 되었고 3년 이상 보험 실적이 있으면 최저치 한 개 제외한다는 거. 이거는 모든 그 품목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단서. 자, 평년 수확량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캡처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자, 비가림 시설이 이제 3개 품목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거 두 품목도 배우고 나면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대추, 참다해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이고요. 자, 보험 시기와 종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기는 다 계약 체계를 24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비가림 시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과실인 경우에는 대추는 신초 발화기가 되고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가 됩니다. 하지만 비가림 시설은 계약 체결일 24시 세 품목이 다 같습니다. 종리는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네요. 자, 포도는 10월 12일, 대추는 10월 31일입니다. 참달에는 이듬해 6월 30일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듬해 6월 30일. 과실의 그 수확기 종료하고 한 번 더 볼게요. 과실하고 똑같네요. 과실은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대추는 수확기 종료 시점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달에는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듬해 11월 30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대추 신초 발화기, 참달의 꽃눈 분화기, 그리고 수확기 종료 시점, 그리고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수확기 종료 시점, 이거는 6회 때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비가림 시설입니다. 과수 아니고요. 산전된 금액의 80에서 130% 보통이라고 이고요. 대추도 똑같습니다. 80에서 130. 참달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고요. 자, 시설비에서 비가림 면적을 곱해서 그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데 시설비가 다르다고 했었죠. 포도는 메다당 그 단위 면적당 18,000원, 대추는 19,000원입니다. 보통 이제 시설비의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제조달 가액으로 산정한다, 제조달 가액으로 설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조달 가액이라는 말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포도 같은 경우는 그 인수제한 목적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제한 목적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비가림 폭은 2.4에 오차가 15%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동고는 3m에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었죠.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원예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금은 앞에서 저희가 한번 배웠었죠. 그 과실보험금은 우리가 과실보험금은 가피자라고 해서 보험가입금액에 그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을 뺀 걸 곱했었잖아요.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인데 비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을 뺀다는 거. 실제 손해액에 내 부담금을 뺀 것과 또는 보험가입금액 둘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고 자,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인데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3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입니다. 자, 구조체 그 단독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자기 부담금 부분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화재로 사고가 난 경우, 화재 특약이 든 경우, 비가림 시설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한다고 했어요. 그죠? 화재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손해액이 많이 크고 농가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라도 말로는 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짠하게 자기 부담금을 0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재는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그 재해로 인한 사고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기 부담금을 결정할 때는. 자, 이것으로 해서 포도 종합위험 보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죠? 그 보험 가입 금액도 했고 보험료도 했고 보험금 산정도 했고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까지 평년 수확량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죠? 포도는 수확량 추가 감소 보장이 있었어요. 그죠? 복숭아도 그렇거든요. 똑같이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포도는 수입 감소에 대한 보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종합위험 보장, 수확 감소 보장을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 수입이 감소해도 보장을 해서 보험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토지 탐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